디스코 팡팡. 우리가 저 세균맨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재밌었어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엄청난 차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 이런 차 봤어요? 저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우리 저기 문파크는 본 적 없어요. 우리 이제 PD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이 차량을 봤어요. 영상을 보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어디서 한 번쯤 전기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혹은 이제 배달을 하는 이 차량을 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사다 EV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저도 이 마사다 EV라는 차량에 단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료 정리를 하면서 이 마사다 EV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꽤 나름 재미난 포인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이 마사다 EV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마사다 EV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전기차에 나름 그 부합하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차를 보면요, 어디선가 많이 봤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저가형 전기차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D2 있죠. D2 보면 회사는 다른데 차는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구성이 좀 달라.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 이 마사다 EV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넘어온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넘어온 전기차는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뭐 큰 틀에서 따지면은 하나는 완전히 그냥 완제품으로 조금 그냥 옵션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을 해서 파는 차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뼈대나 이런 것들, 많이 배터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와서 국산화 공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어서 출시하는 차가 있습니다. 일단 이 뒤에 있는 마사다 EV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모델 그대로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뭐 이러면은 인식이 그렇게 많이 안 좋잖아요. 저도 원래는 굳이 이걸 리뷰를 해야 되나? 뭐 중국차 뭐 상품성 떨어지고 해가지고 굳이 이거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덮어놓고 리뷰 안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 우파가 느낀 이 마사다 EV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왜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느냐, 왜 이렇게 도로에 가끔 보이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차의 기술력도 많이 올라갔다고 사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중국 전기차가 그래도 판매가 잘 되는 이유는 가격이에요. 요즘 전기차들 보통 얼마예요? 시작 가격 뭐 이러면은 이제 옵션 빼도 뭐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뭐 비싸면 5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사다 EV는 시작 가격이 두 가지예요. 2인승 밴이랑 4인승 밴인데, 2인승 밴이 3,780만 원이고 4인승 밴, 오늘 가져온 4인승 밴 같은 경우에는 3,880만 원입니다. 시작 가격이 그 정도가 되는데 보조금 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이 있는데 이 화물용, 그러니까 승합차는 보조금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요즘 승용차들 얼마 나오냐? 거의 한 700만 원에서 많이 나와야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요 화물 승합차는 시마다 도마다 좀 다르는데 경기도가 거의 한 2천만 원까지 나와요, 보조금이. 그리고 최대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데가 2,5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예요? 아까 3,880만 원에 2,500만 원 받으면은 1,300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1,300만 원이라도 스펙이요, 일단은 최고 속도가 100km까지밖에 안 나가고요. 우리가 리뷰하면서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100km까지 나가지만 100km 언저리가 넘어가면 여기서 경고음을 울려요. 삥삥삥삥삥 해가지고 속도 줄이라고. 그리고 풍절음이 그냥 안에 노면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흡음재가 거의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에어백은 한 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속도에서 사고가 나면, 물론 높은 속도도 안 나가겠지만 높은 속도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뒤진다. 그냥 바로 요단강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차니까 요단강 말고 황해하자. 황해 건너입니다. 그런 차예요. 하지만 이게 시선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용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마사다 EV 타면서 포터나 봉고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쳐다봐요. 이거 뭐예요?
우와, 이 차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딱 봐도 뭔가 좀 배달하기 편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포토나 봉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모델이 있잖아요. 포토 EV, 뭐 봉고 EV, 그거는 뭐 솔직히 없어서 못 사는 차고 뭐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이제 거래가 잘 되는데 못 사요. 봉고나 이제 포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약간 이 중국 저가형 화물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봉고랑 포토 차주분들도 많이 보지만 이거 진짜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다마스. 다마스 타시는 분들이 마사다 EV나 중국형 전기 트럭으로 정말 많이 넘어갑니다. 가격이 1,300만원, 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00만원 받으니까 1,800만원이라고 하면은 다마스 단종시키고 현대랑 저기 기아에서 내는 게 뭐 있어요? 레이 1인승 밴, 캐스퍼 밴이라고 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이 마사다 EV는 일단 커요. 뒤에 보면은 뒤에 어쨌든 사람 4명이 탈 수가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적재 공간을 필요로 하면은 2인승 밴을 사시면 돼요. 어쨌든 뭐 4인승 밴도 있고 적재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저 쓰레기 좀 치우자. 이거 여기 아무리 놔두면요 안에서 못 열어요. 약간 여기 가는니까 뭔가 사파리에 가는 거 같지 않냐?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아니 안에 여는 게 없어요. 그냥 없어. 네. 그냥 납치되면 죽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적재량도 화물 트럭은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2인승 밴 같은 경우에는 900kg 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바닥도 아연 도금으로 되어 있어서 뭐 녹에 조금 강하다고 하는데 이거 금방 녹슬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격벽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뒤쪽에서 뭐라고 하든 안 들릴 것 같은데 한번 들러볼까요? 한번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여기에는 4인승 저기 밴이다 보니까 여기 써있네요. 750kg까지 최대 적재 중량. 아니 2열을 문 열지도 않았는데도 들리는 소리는 뭐죠? 선생님 뭐라고요? 여기서 이쳐다봐 봐봐. 사신 나오죠 사신. 어때요? 안에 편해요? 여기 용접해서 만들었네. 디스코 팡팡. 우리가 저 세균맨 많이 좋아하거든요. 재밌었어요? 얘가 38kWh 인산철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특성상 이게 무게가 나름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으면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나름 들어가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저기 스마트 키까지는 아닌데 폴딩 키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봤다.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이 또 중요해요. 이제 이 마사다 EV 같은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가 도심에서는 170km 정도까지 가고 실 주행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해본 경우가 한 200km까지는 무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뭐 도심에서 탔는데 그 정도면 거의 충분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유구도 그냥 이렇게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키를 가지고 와서 열어야지만 이게 열리는데 이것도 이게 잘 안 열려요. 이게 끝까지 열면 안 되고요. 반 정도 열고 이걸 열어야 충전구가 열려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홈이 여기 걸려야 되는데 좀 잘못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끝에가 마감이 좀 구려요. 그리고 DC 콤보 이제 되죠.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충전소가 이 마사다 EV의 그 데이터 값이 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입력을 해야지만 이 차를 인식을 하고 충전이 되는데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충전도 처음에는 이제 많이 안 됐는데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면서 거의 전국에 있는 이 충전소에서 이 마사다 EV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그 데이터 값이 있어요. 충전기마다 차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EQS 출고기를 촬영을 했을 때 거의 1호차 찍었잖아요. 그때 출고할 때 그 딜러분이 그랬거든. 이거 충전소 충전할 때 벤츠 전시장에 있는 EQ 충전기 말고 딴 데 하려면은 좀 시간 걸린다. 왜 그러냐면 차 출고했을 때 차마다 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그 입력을 못 해가지고 EQS가 충전이 안 됐는데 이 마사다 EV도 이 수입사가 EV KMC예요. KMC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근데 충전 속도도 10%에서 80%까지 50분. 급속 충전기로 50분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슬라이딩 도어 4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원래
2인승 모델도 있잖아요. 2인승 밴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시트를 폴딩을 할 수가 있고, 요거 볼트 풀면은 이 시트도 위로 올려가지고 추가적인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타본 느낌은 어때요? 통통배? 아, 통통배. 서스펜션이 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전구. 뭔가 건담 그 방패 같지 않냐? 야, 할로겐 저기 전구 요거 LED는 기대도 못해요. 요. 한번 엎드려서 바닥을 한번 보시겠어요? 왜요? 아유, 이 배터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냥 나와 있는데요. 가격을 생각하자는 얘기죠. 가격을. 여기 불빛 한번 보여드릴까요? 깜빡이, 방향 지시등, 할로겐. 근데 진짜 접근을 뭔가 엄청 완성도 높은 그런 고급차,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니라 배달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다마스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래도 에어백이라도 하나 있고 뭔가 좀 보호받는 느낌이라면 다마스는 보호받는 느낌이 없거든. 유지비 또 측면에서도 전기차니까 싸죠. 야, 그냥 내가 수리해도 다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비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업체에서 이제 수입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AS에 대한 걱정들을 이제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AS 어떡하냐, 특히나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이거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요 수입하는 회사가 EVKFC에서 OTA를 개발을 해서 이 차의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차 상태, 고장난 거를 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경고로 띄워줍니다. 여기 보면은 배터리의 상태, 그리고 진단, 주행 가능 거리, 그리고 이제 정비소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들어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마사다 EV를 수리할 수 있는 AS 센터까지도 다 띄워줍니다. 여기 수원은 경기가 안산시 있고, 이천, 포천, 파주, 김포, 수원도 있네. 의왕도 있고, 성남도 있고, 구리도 있고, 수원시도 2개나 있네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곳을 찾아가서 수리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터치로 작동되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좀 편리하고, 이런 OTA를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고장난 포인트가 어딘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휴되어 있는 센터에 방문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되게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요게 수리가 이제 수입을 해서 팔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망하면은 AS 나 몰라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단순히 그냥 팔고 이제 철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이 차를 판매를 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신형 모델도 개발을 해놨대요. 귀엽다.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요게 좀 하나 차이가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오토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근데 진짜 가격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뒤에 사람이 타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고등이 이제 들어오고 경고음이 들려요. 자, 뭐 얘기하려면, 저희 드라이브 놓고 출발을 하면 전기차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엔진 그 주행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들리는 소리처럼 주행했을 때 특유의 그 전기차 소리, 후 하는 소리가 나요. 여기 보면 배달 갔다 올게요. 어때? 잘 어울리냐? 근데 이 소리가 그 저속에서 50km 미만에서는 이 소리가 되게 거슬려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 이게 스피커거든요. 스피커로 이제 스피커가 이제 바깥으로 향해가지고 이 소리를 보행자한테 이제 들리게 하는 건데, 이게 뭐 방음제나 흡착제 같은 이런 게 없으니까 분명히 스피커 바깥으로 향해 있는데 안에도 다 같이 들려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기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얼 방식이에요. 근데 이 보는 것처럼 보통 브레이크를 밟아야 다이얼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기어 다이얼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근데 이게 돌아간다고 기아가 변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이렇게 드라이브, 뭐 후진 이게 돌아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 차를 출고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기계에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당연히 브레이크 밟지 않아도 이거 드라이브 돌아가면 당연히 드라이브 넣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항의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중간에 첫 출발이 안 된다, 기아가 안 들어간다, 차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꼭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를 돌려야 기아 변속이 됩니다. 이 보니까 인포테인먼트 뭐 지도도 있고 구글맵 나와요. 구글맵 나오고,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나름 좀 센세이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게 이 OTA를 설정하다 보니까 이 구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약간 컴퓨터 만지는 듯한 뭐 비디오 설정, SNS 이런 것들을 다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나름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유튜브 볼 수 있어요. 모바일 핫스팟 사용하면은 이거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마사다 EV를 타는데 사실 뭐 이제 다마스랑 비교하면 훨씬 비교가 안 되게 편하죠. 그리고 조용하고요. 근데 이게 50 언저리였을 때는 지금 들리죠? 노이즈 소리, 그 약간 띠 소리. 지금 없어졌다. 속도가 올라가면 없어지네. 근데 이제 배달용으로만 생각한다면 괜찮지 않아요? 다마스보다도 조용하고, 물론 포토 EV랑 봉고 EV랑 비교하면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포토나 봉고는 나름 그래도 쾌적하거든. 근데 다마스랑 비교하고 배달용으로만 생각하면은 출력도 괜찮잖아. 100km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승차감도 뭐 이 정도면 어때요? 저희 이게 상대적인 게 네. 어제 이제 청룡쇼발 탔잖아요. 네. 이건 S클래스예요. 그치. 네. 그리고 브레이크도 좀 뒤에 뭐 코러스예요? 이게 네. 넘을 때마다 네. 배가 한 번씩 출렁출렁 거리는데. 코러스도 아니고 운전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핸들도 나름 이제 부드러워서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달용으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우리가 성인 남자 4명이 타잖아요. 거의 한 400km, 그러니까 350km라고 가정을 해도 힘이 부족하지가 않아. 지금 언덕을 올라가는데도 봐봐, 힘 부족해 안 부족해? 풀악셀이 있죠. 아니요, 70%예요. 괜찮잖아요. 멀미가 나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왜 이렇게 멀미가 나? 예. 자, 그리고 이제 실내 버튼을 잠깐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게 보통 온도가 그냥 요걸 뜨거운 바람으로 넘기면 당연히 히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요걸 눌러야지만 이제 히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에어컨은 요걸 눌러야지만 에어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마사다 EV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중국차에 대한 그 안 좋은 시각들도 많고, 요즘 중국 버스에 대해서 막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저도 이 중국차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덮어놓고 무시할 게 아니라 저가형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차들이 야금야금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샤오미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샤오미 때 어땠어요? 중국의 전자기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막 구리고 싸구려고 고장 많이 날 것 같고 막 이런 인식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써보면 어때요? 가성비 괜찮다, 나름 나쁘지 않다, 이런 인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중국 전자기기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개선이 됐죠. 근데 어쨌든 이 저가형 이 전기차라든지 저가형 중국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생계형 때문에 이제 저가형 차를 찾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성비를 따져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인식들이 많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 생각보다 괜찮네? 왜냐면 이 중국 전기차가 이렇게 좀 저가형 말고도 나름 완성도 높은 차들도 진짜 많거든요. 뭐 비아디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은 단순히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저가형부터 야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을 잠식을 하게 되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다양한 저가형 전기차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단순히 그냥 중국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틈새 시장을 노려서 자리를 잡아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이 물량 공세나 중국차가 워낙 또 저렴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이런 시장도 안 뺏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도 좀 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파몰에 언더스코어의 오버라인 방향제가 입점이 되었습니다. 고양이, 코뿔소, 호랑이, 말, 리트리버. 색깔들도 동물들마다 5가지 컬러가 있는데 매트 블랙, 로즈 골드, 실버, 블랙, 골드 이렇게 5가지 컬러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제를 하나를 구매하시면 총 2개의 리필킷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파몰 하면은 이벤트를 빠질 수가 없죠. 본품을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5,000원 할인이 되는데요. 대신 교차로는 안 되고 동일 상품을 2개, 3개 구매 시 중복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제 설치를 해볼게요. 열어서 보시면 안에 캡이 들어있어서 마감 처리가 되게 깔끔하고요. 교체로 되어 있는 방향제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닫고 돌리면 끝! 여러분, 우파몰에서 슬기로운 소비생활 하십시오.